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국립군산대학교 정길화 교수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클라우드 컴퓨팅 기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교육 커리큘럼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과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 공동 콘텐츠 개발 프로그램에 의해 제작되었으며, 전북대학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단과 국립군산대학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단이 공동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학습 목차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5장 클라우드 아키텍처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6장 클라우드 보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1장 1번부터 4번까지 챕터는 전북대학교 이성현 교수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고, 저는 후반부 5, 6, 7번 챕터에 대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장 클라우드 보안의 중요성과 주요 개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데이터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다양한 위협으로부터의 보호하는 방법을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보안 개요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데이터의 저장, 어플리케이션의 실행, 네트워크 연결 등의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IT 서비스 모델입니다. 클라우드의 유연성과 확장성은 기업과 개인에게 큰 이점을 제공하지만 그만큼 보안 위협도 증가하게 됩니다. 보안 관리의 중요성으로는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물리적 자원의 관리가 클라우드 제공자에게 위임되므로 보안에 대한 책임 분담이 매우 중요합니다. 데이터의 보호, 네트워크 보안, 어플리케이션의 보안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종합적인 보안 전략이 필요합니다. 클라우드 보안의 주요 요소로는 데이터 보안과 네트워크 보안, 어플리케이션 보안, 그리고 접근 제어, 그리고 클라우드 제공자와의 계약, SLA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상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보안 위협입니다. 데이터 유출은 클라우드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위협 중 하나로, 무단 접근이나 해킹을 통해 기밀 데이터가 유출되는 사고입니다. 대응 방안으로는 데이터의 암호화, 접근 제어 강화, 정기적인 보안 검토 등을 통해 데이터 유출의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다음은 서비스 거부 공격입니다. 일명 디도스 공격이라도 하는데, 클라우드 서비스에 과도한 트래픽을 보내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공격으로 서비스 중단과 비즈니스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악성 소프트웨어입니다. 멀웨어라고도 하는데, 클라우드 시스템의 침투에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랜섬웨어나 시스템 파괴를 일으키는 악성 소프트웨어로 사용자의 데이터를 볼모로 금전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대응 방안으로는 정기적인 백업과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 사용, 그리고 탐지 시스템을 통해 악성 소프트웨어의 시스템을 보호합니다. 또한 정기적인 보안 업데이트를 꾸준히 해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은 내부자 위협입니다. 클라우드 제공자가 사용자의 조직의 내부자가 의도적이거나 실수로 데이터를 유출하거나 시스템을 손상시키는 보안 위협을 말합니다. 다음은 클라우드 보안을 위한 전략입니다. 첫 번째는 포괄적인 보안 정책 수립, 그리고 두 번째는 위험 평가와 관리, 세 번째는 데이터 보호와 규제 준수, 네 번째는 정기적인 보안 감사와 테스트 등,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안 교육과 인식 제고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클라우드의 보안과 기밀성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보안의 중요성은 데이터와 어플리케이션의 인터넷을 통해 저장하고 관리하는 기술로서 사용자는 물리적인 IT 인프라를 소유하지 않고도 필요할 때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성으로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데이터의 저장과 전송은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킹과 데이터 유출, 권한 남용 등의 다양한 보안 위협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밀성입니다. 기밀성은 데이터나 정보에 대한 접근을 권한이 부여된 사람이나 시스템에만 허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밀성은 데이터가 전송 중이거나 저장된 상태에서 외부로 유출되거나 부적절하게 접근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밀성에 대한 중요성으로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기업이나 개인의 민감한 정보, 예를 들어 개인 식별 정보와 금융 정보, 기업의 비즈니스 데이터 등이 있습니다. 민감한 정보는 기밀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보안에서 기밀성의 유지 방법으로는 첫 번째는 데이터 암호화가 있고, 두 번째는 접근 제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네트워크 보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데이터 분리 또는 멀티 테너시 관리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의 그림 예시는 클라우드 사용자의 접근 권한 체크에 대한 예시 자료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정보 보안은 컴퓨터 시스템과 데이터의 무결성 및 접근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과 기법, 그리고 규제 행위의 총체를 의미합니다. 이는 데이터와 시스템을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도 합니다. 먼저 기술적인 측면을 보면 정보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술적 조치가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 암호화는 데이터를 보호하고 방화벽은 네트워크를 외부 위협으로부터 차단하며, 침입 탐지 시스템 IDS는 비정상적인 활동을 모니터링하여 즉각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다음은 기법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정보보안 기법은 접근 제어와 사용자 인증과 데이터 백업 및 복구 등을 포함합니다. 접근 제어는 누가 어떤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지를 관리하며, 사용자 인증은 사용자 신원을 관리하여 권한 있는 사용자만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데이터 백업 및 복구는 데이터 손실을 방지하고 시스템 장애 발생 시 데이터를 복원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다음은 규제 행위입니다. 법적 및 정책적 지침은 정보 보안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저장, 처리, 공유를 규제하여 데이터의 주체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다음은 클라우드 보안 중에서 신뢰성과 무결성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안의 중요성에 대해 먼저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IT 자원, 서비스, 서버,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등 인터넷을 제공하고 있는 사용한 기술에 대해서 기업과 개인 모두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고 관리합니다. 클라우드는 여러 사용자와 기업이 같은 물리적 인프라를 공유하는 환경으로서 데이터의 유출과 불법 접근, 시스템 장애 등 다양한 보안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클라우드 보안은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시스템의 신뢰성과 무결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뢰성은 클라우드 서비스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의미하며, 사용자는 언제 어디서나 클라우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고 데이터에 대한 무결성과 가용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신뢰성의 중요성은 기업과 개인 사용자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중단 없이 데이터를 저장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신뢰성이 부족할 경우 서비스 중단과 데이터 손실 등이 발생하여 비즈니스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보안에서의 신뢰성 유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가용성 HA 아키텍처입니다. 다중 데이터 센터에 배치하여 클라우드 서비스가 여러 지역에 분산된 데이터 센터에서 운영되어 특정 지역에서 장애가 발생해도 다른 데이터 센터가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은 이중화, 데이터와 시스템의 이중화를 통해 단일 장애 지점을 없애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복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동화된 복구 시스템입니다. 자동 장애 복구라고도 하며,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을 때
자동으로 다른 서버나 네트워크로 전환하여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합니다. 복구 시스템은 서비스의 지속적인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다음은 모니터링과 예측 유지보수입니다. 모니터링과 예측 유지보수는 실시간 모니터링과 예측 유지보수로 나뉘는데, 실시간 모니터링은 클라우드 인프라와 어플리케이션 성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장애를 사전에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측 유지보수는 모니터링 데이터를 기반으로 장애를 예측하고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은 SLA라고 부르기도 하며 서비스 수준 계약을 말합니다. SLA 준수는 클라우드 제공자는 고객과의 SLA,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라고도 합니다. SLA에 보장된 신뢰성과 가용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클라우드 서비스의 안정성을 고객에게 보증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무결성의 정의입니다. 무결성은 데이터가 생성된 후부터 변경되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결성은 데이터가 전송, 저장, 처리되는 동안 원본 그대로 유지되도록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무결성의 중요성은 클라우드 환경에서 데이터가 손상되거나 불법적으로 변경될 경우 시스템의 신뢰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데이터의 무결성 보장은 클라우드 보안의 핵심 요소이기도 합니다. 클라우드 보안에서 무결성 유지 방법으로는 첫 번째로 데이터 암호화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보안에서의 무결성 유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 암호화. 전송조 암호화는 데이터를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할 때 SSL, TLS와 같은 암호화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호합니다. 암호화된 데이터는 전송 중에 변경되더라도 공격자가 이를 알아볼 수 없습니다. 저장시 암호화. 저장시 암호화는 데이터가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저장될 때도 암호화하여 무단 접근이나 변경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결성 검증 중 첫 번째로 해시 함수 사용인데, 데이터의 무결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해시 함수를 사용하여 데이터의 해시 값을 계산하고 이를 저장해 두었다가 이후에 데이터를 검증할 때 비교합니다. 다음은 디지털 서명. 무결성 검증에서 디지털 서명은 데이터를 생성하거나 전송할 때 디지털 서명을 추가하여 수신자가 데이터의 출처와 무결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접근 제어입니다. 접근 제어는 강력한 인증 시스템이 있는데, 인증 절차를 통해 권한이 부여된 사용자만 데이터에 접근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다중인증이나 생체인증 등을 통해 불법적인 접근을 방지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권한관리가 있는데, 데이터에 대한 수정 권한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데이터 변경 기록을 추적할 수 있도록 감사 로그를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은 데이터 백업과 복구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다시 정기적인 백업과 데이터 복구 계획으로 나누는데, 데이터의 손상이나 무단 변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데이터를 백업하고 데이터의 무결성에 대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백업 데이터를 통해 신속히 복구를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복구 계획은 무결성이 손상된 데이터를 복구하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데이터의 무결성을 빠르게 복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보안입니다. 방화벽과 IDS, IPS가 있는데, 네트워크의 보안 장비를 사용하여 데이터가 전송되는 네트워크를 보호하고 무단 접근이나 데이터 변조를 방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VPN 사용이 있습니다. VPN 사용은 원격으로 클라우드에 접근할 때 안전한 통신을 보장하기 위해 VPN을 사용하여 네트워크의 보안성을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은 클라우드 보안 중 위협과 취약성, 위험과 보안 통제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협은 클라우드 시스템을 악의적으로 손상시키거나 데이터 유출, 시스템 중단 등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 요소입니다. 위협은 외부 또는 내부로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공격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클라우드 환경을 침해하려고 시도합니다. 취약성은 클라우드 시스템이 위협에 의해서 손상될 수 있는 약점이나 결함을 말하며, 취약성은 소프트웨어 버그, 보안 설정 오류, 인프라 결함 등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보안 위협은 데이터 침해와
서비스 거부 공격 여러 가지 있는데, 먼저 데이터 침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침해는 불법적인 접근 또는 해킹을 통해 클라우드에 저장된 민감한 데이터를 유출하는 위협입니다. 다음은 위험과 보안 통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험은 위협과 취약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이나 피해를 의미합니다. 클라우드 환경에서 위험은 데이터 유출, 서비스 중단, 재정적 손실과 평판 손상 등의 형태로 나올 수 있습니다. 보안 통제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험을 예방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책과 기술입니다. 보안 통제는 물리적, 기술적, 관리적 방법으로 구현됩니다. 다음은 클라우드 보안 중 보안 정책과 메커니즘, 클라우드의 위협 에이전트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안 정책입니다. 보안 정책은 클라우드 환경에서 데이터를 보호하고 시스템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수립된 규칙과 절차의 집합입니다. 보안 정책은 기업의 보안 목표를 정의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보안 정책의 중요성으로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다양한 사용자와 서비스가 연결되기 때문에 명확한 보안 정책은 시스템 전체의 보안을 유지하고 내부 및 외부 위협을 방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안 정책의 구성 요소로는 첫 번째로 접근 통제 정책, 두 번째 데이터 보호 정책, 세 번째 네트워크 보안 정책과 위험 관리 정책, 그리고 사용자 보안 교육 정책을 들 수 있습니다. 보안 정책 준수의 중요성은 보안 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려면 모든 직원과 사용자가 정책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기적인 보안 감사와 정책 준수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보안 메커니즘입니다. 보안 메커니즘은 클라우드 환경에서 보안 정책을 구현하고 데이터와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술적 수단과 절차를 말합니다. 보안 메커니즘은 클라우드 인프라의 전반적인 보안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요 보안 메커니즘으로는 첫 번째 암호화, 두 번째 다단계 인증, 세 번째 방화벽, 네 번째 침입 탐지 및 방지 시스템, 다섯 번째 보안 모니터링과 로깅, 여섯 번째 데이터 백업과 복구, 일곱 번째 액세스 제어 리스트를 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클라우드의 위협 에이전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협 에이전트는 클라우드 시스템에 위협을 가하는 주체로 외부 공격자뿐만 아니라 내부 사용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위협 에이전트는 시스템의 취약점을 이용해 데이터에 접근하거나 시스템을 손상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위협 에이전트는 악성 서비스 에이전트와 익명 공격자, 신뢰할 수 있는 공격자, 악성 내부자, 악성 소프트웨어를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협 에이전트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는 첫 번째, 강화된 접근 제어, 다단계 인증 도입, 세 번째, 네트워크 보안 강화, 내부자 모니터링과 감사, 그리고 다섯 번째, 보안 교육 및 인식 제고가 필요합니다. 보안 정책과 메커니즘, 클라우드 환경에서 보안 정책과 메커니즘은 시스템과 데이터를 보호하는 핵심적인 수단입니다. 이를 통해 클라우드 제공자는 사용자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환경에서 발생하는 위협 에이전트는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절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그림은 위협 에이전트가 야기한 취약성과 위협에 대응을 위한 보안 정책과 보안 메커니즘 사용 방법에 대해 시각적으로 표현한 예시 자료입니다. 위협 에이전트는 시스템에 대한 공격을 시도하거나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개체들을 나타냄으로써 이러한 에이전트는 외부에서 오는 해커, 악성 코드 및 내부에서 실수로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사용자일 수도 있습니다. 취약성은 시스템이 보안을 충분히 하지 않은 부분을 나타내면서 위협 에이전트가 공격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취약성은 소프트웨어 결함과 잘못된 설정, 그리고 또한 보안 절차의 누락 등이 여러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위험은 취약성이 존재하고 위험 에이전트가 활동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손상이나 손실의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위험 수준은 위험의 가능성과 취약성의 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안 정책은
위협과 취약성에 대응하기 위해 수립된 규제와 규칙을 나타냅니다. 보안 정책은 조직의 보안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절차를 정의하기도 합니다. 보안 메커니즘은 정책을 실행하는 구체적인 도구와 방법입니다. 이에는 방화벽과 암호화, 접근 제어 시스템, 침입 탐지 시스템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위협을 방지하고 취약성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위 그림의 예시는 정보 보안 기본 개념들을 통합하여서 이해하기 쉽도록 시각화 표현한 것으로 실제 이런 비슷한 유사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에 비슷한 사례를 예시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림으로. 다음은 클라우드 보안 중 익명 공격자와 신뢰할 수 있는 공격자, 악성 내부자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익명 공격자는 클라우드 외부에서 시스템에 침입하려는 외부 공격자로서 클라우드 사용자의 신원을 모르는 상태에서 공격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주로 인터넷을 통해 무차별적이거나 특정 타깃을 대상으로 한 공격을 시도합니다. 위협 방식으로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피싱 공격과 서비스 거부 공격, 크리덴셜 스토핑과 취약점 스캐닝을 들 수 있습니다. 대응 방안으로는 강력한 인증 시스템을 이용하여 다단계 인증 도입을 통해 익명 공격자의 계정 탈취 시도를 방어합니다. 또한 네트워크 보안을 통하여 방화벽과 침입 탐지 시스템 IDS 등을 통해 비정상적인 트래픽을 차단하고 공격을 조기에 탐지합니다. 다음으로 계정 보호를 들 수 있는데, 비밀번호가 복잡한 정책을 시행하고 사용자에게 정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을 권장하도록 합니다. 또한 피싱 방지 교육을 통해 사용자가 피싱 공격에 속지 않도록 정기적인 보안 교육을 시행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공격자는 클라우드 사용자로서 합법적인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악용하여 시스템에 침투하거나 다른 사용자의 데이터를 훼손하려는 의도를 가진 자입니다. 이들은 클라우드 내부에서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 공격자보다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위협 방식으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권한 남용과 데이터 도용, 내부 시스템 공격을 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악성 내부자입니다. 악성 내부자는 클라우드 제공자나 사용자 조직의 내부 직원으로서 자신이 가진 접근 권한을 이용해서 의도적으로 클라우드 시스템을 손상시키거나 데이터를 유출하는 위협 요소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내부에서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 공격보다 탐지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위협 방식은 보통의 경우 네 가지로 될 수 있는데, 첫 번째 데이터 유출, 그리고 두 번째 시스템 손상, 세 번째가 악의적 소프트웨어 설치, 그리고 네 번째가 보안 설정 변경을 들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보안에서의 위협 주체 관리의 중요성은 익명 공격자, 신뢰할 수 있는 공격자, 악성 내부자는 모두 클라우드 환경에서 심각한 보안 위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들을 관리하고 대응하는 것은 클라우드 보안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포괄적인 보안 전략이 필요하고 미래의 보안 도전 과제에 대해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악성 중계자 공격의 일반적인 예시를 그림으로 표현한 자료입니다. 악성 중계자 공격은 네트워크 보안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협으로서 공격자가 사용자와 서버 간의 통신을 가로채고 이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악성 중계자 공격의 일반적인 예시를 통해 이 공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성 중계자 공격은 공격자가 두 당사자 간의 통신을 가로채고 중간에서 정보를 탈취하거나 조작하는 공격입니다. 이 그림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악성 중계자 공격의 일반적인 예시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성 중계자 공격의 단계는 총 3단계로 나누는데, 1단계는 공격자의 위치 설정. 공격자는 먼저 네트워크에 접근하여 사용자와 서버 간의 통신 경로에서 자신을 위치시킵니다. 두 번째는 통신 가로채기인데, 공격자는 사용자와 서버 간의 모든 통신을 가로채어 자신을 통해 전달되도록 합니다. 이때 사용자와 서버는 서로 직접 통신을 하고 있다고 믿게 됩니다. 3단계는 데이터 조작 및 도청입니다. 공격자는 가로챈 데이터를 통해 민감한 정보를 탈취하거나 데이터를 변조하여 악의적인 목적을 달성합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 거래의 정보나 로그인 자격 증명 등이 탈취될 수 있습니다.
악성 중계자 공격의 예시입니다. 그림에서 표현된 악성 중계자 공격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클라우드 보안 중 트래픽 도청과 악성 중계자, 서비스 거부 공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래픽 도청은 클라우드로 전송되는 데이터를 악의적인 사용자가 몰래 가로채는 공격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주고받는 데이터가 암호화되지 않거나 네트워크가 보호되지 않는 경우 트래픽 도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협 방식으로는 먼저 데이터 유출이 있는데 사용자가 클라우드 서버와 주고받는 기밀 데이터, 예를 들어 로그인 정보라든가 금융 정보 등에 대해서 도청자가 가로채어 무단으로 유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 분석이 있는데 도청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향후 더 정교한 공격, 예를 들어 피싱, 소셜 엔지니어링 공격 등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악성 중계자 공격은 공격자가 클라우드 사용자와 서버 간의 통신을 가로채서 데이터를 변조하거나 탈취하는 공격입니다. 공격자는 합법적인 사용자와 서버 사이에 위치해서 중간에서 트래픽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서비스 거부 공격입니다. 서비스 거부 공격, 일명 도스라고도 하는데, 서비스 거부 공격은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과부하를 발생시켜서 서비스를 중단하는 공격입니다. 대규모의 분산 서비스 공격은 수천 대의 장치를 통해 공격을 실행합니다. 위협 방식으로는 보통의 경우 대량의 트래픽을 유발하여 공격자는 클라우드 서버에 대량의 요청을 보내서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대량 트래픽이 서버를 마비시키고 사용자는 정상적으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리소스 고갈이 있는데 대규모 요청으로 인해 클라우드 리소스, 예를 들어 CPU, 메모리, 네트워크 대역폭 등이 고갈시켜서 서버가 더 이상 요청을 처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대응 방안으로는 자동 확장, 오토 스케일링이 있어서 클라우드 자원을 자동으로 확장해 트래픽 급증 시에도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방법은 트래픽 필터링 및 제한입니다. 방화벽과 웹 어플리케이션 방화벽, 와프라고 하죠. 웹 방화벽에 비정상적인 트래픽을 필터링하고 트래픽을 제한을 통해 리소스 고갈을 방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디도스 방어 솔루션이 있는데, 클라우드 제공자의 디도스 방어 솔루션을 통해서 공격 트래픽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차단하도록 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트래픽 분산이 있습니다. 클라우드 인프라를 여러 지역에 분산 배치하여 공격 트래픽을 여러 서버로 분산시킵니다. 이를 통해서 특정 서버의 과부하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DNS 보호가 있는데, DNS 서버에 대한 디도스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 DNS 보호 서비스 등을 사용하여 트래픽이 분산되도록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서비스 거부 공격에 대한 예시를 그림으로 표현한 자료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서비스 거부 공격은 IT 인프라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협이므로 이에 대한 이해와 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서비스 거부 공격, 디도스 공격은 앞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공격에 대한 정의나 설명은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서비스 거부 공격의 단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디도스 공격이 어떻게 단계별로 이루어지는지 이해를 하시는 게 쉬울 것 같습니다. 먼저 1단계로 공격자 준비가 있습니다. 공격자는 여러 대의 컴퓨터나 본넷을 확보합니다. 본넷은 해킹된 컴퓨터들로 구성된 네트워크로 공격자는 이를 통해 대량의 트래픽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2단계는 공격 시작입니다. 공격자는 준비된 본넷을 사용하여 목표 서버로 대량의 요청을 보냅니다. 이 트래픽은 목표 서버의 용량을 초과하게 만들어 과부하 상태로 초래합니다. 3단계는 서비스 중단입니다. 서버는 과도한 트래픽을 처리하지 못해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집니다. 이는 서버 다운타임을 유발하고 정당한 사용자들이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게 만듭니다. 서비스 거부 공격의 영향은 서비스 중단이 있고 재정적인 손상이 있고 데이터 손실 및 보안 위협이 있습니다. 서비스 중단은 주요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사용자가 정상적인 접근이 불가능해집니다. 이는 기업이나 서비스의 신뢰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재정적 손실은 서비스 중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적 손실은 상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매출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 손실 및 보안 위험은 공격하는 동안 데이터의 무결성 또는 기밀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추가적인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비스 거부 공격, 디도스 공격에 대한 예시를 그림을 통해서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있는지 대표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공격을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보안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클라우드 보안 중 불충분한 권한 부여와 가상화 공격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충분한 권한 부여는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사용자가 적절한 권한 없이 민감한 데이터나 중요한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게 된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는 시스템 보안 설정이 잘못되었거나 권한 관리가 소홀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협 방식으로는 첫 번째, 과도한 권한 부여, 두 번째, 취약한 인증, 세 번째, 공유 계정 사용이 있습니다. 다음은 가상화 공격입니다. 가상화 공격은 클라우드 환경에서 가상 머신, VM이죠. 하이퍼바이저 또는 가상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하는 공격을 의미합니다. 가상화 기술은 클라우드의 핵심이지만 가상화 보안이 약할 경우 가상 머신 간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협 방식으로는 첫 번째, 가상 머신 탈출이 있으며 공격자가 가상 머신을 통해 하이퍼바이저에 직접 접근하여 다른 가상 머신이나 호스트 시스템에 침해할 수 있는 공격입니다. 이 공격은 가상 머신의 격리 기능을 무력화시킵니다. 두 번째는 악성 하이퍼바이저입니다. 하이퍼바이저가 악성 소프트웨어로 감염되면 이를 통해 클라우드의 여러 가상 머신이 동시에 손상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상 네트워크 공격입니다. 가상화된 네트워크의 내부에서 발생하는 공격으로 가상 머신 간 통신을 가로채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가상 머신 이미지 변조입니다. 저장된 가상 머신 이미지가 변조되면 배포 시 악성 코드가 포함된 상태로 실행되어 시스템에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할 경우 여러 가상 머신과 클라우드 인프라 손상으로 인한 대규모 데이터 유출 및 서비스 중단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상 머신 간 격리 실패로 인해 클라우드 자원의 무단 사용이 있을 수 있으며 악성 하이퍼바이저를 통한 클라우드 환경 전체의 손상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환경에서 불충분한 권한 부여는 데이터 유출과 시스템 손상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최소 권한 원칙을 적용하고 정기적인 권한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접근을 차단해야 합니다. 다음은 인증된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자가 기반 하드웨어를 이용하기 위해 가상 서버의 관리자적 접근을 오용해 가상화 공격을 수행하는 예시를 그림으로 표현한 자료입니다. 가상화 공격의 예시를 통해 클라우드 환경에서 보안 위협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화 공격은 클라우드 환경에서 가상화 기술을 악용하여 다른 가상 머신이나 호스트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공격을 말합니다. 이는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여러 사용자가 동일한 물리적 서버 자원을 공유하는 상황에서 심각한 보안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림에서 표현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인증된 사용자가 어떻게 가상 서버의 관리자 권한을 오용하여 가상화 공격을 수행했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격자 프로필. 이 시나리오에서 공격자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입니다. 이 사용자는 관리자의 권한을 통해 가상 서버의 설정과 운영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공격 과정은 권한 에스컬레이션. 공격자는 관리자 권한을 이용해서 가상 서버의 권한을 상승시켜 더 높은 수준의 접근을 획득하려고 시도합니다. 이를 통해 다른 가상 머신이나 호스트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격리 실패 악용.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여러 VM이 같은 하드웨어를 공유하지만 각 VM은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공격자는 이 격리 메커니즘의 취약점을 이용해 다른 VM으로 이동하거나 호스트 시스템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반 하드웨어 공격. 권한을 확장한 공격자는 호스트 시스템이나 다른 가상 머신의 리소스를 악용하여 데이터를 탈취하거나 서비스 방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가상 공격의 결과로서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유출. 공격자는 다른 사용자의 민감한 데이터를 접근하여 이를 탈취하거나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서비스 방해. 시스템 리소스를 악용하여 서비스 가용성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이는 다른 사용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보안 침해. 호스트 시스템의 보안을 위협하여 클라우드 인프라 전체의 신뢰성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예방 및 대응 방법으로는 가상화 공격을 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엄격한 권한 관리. 사용자 권한을 최소한으로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권한 검토를 수행하여 필요없는 권한을 제거합니다. 두 번째, 가상화 보안 강화. 가상화 플랫폼의 보안 설정을 최적화하고 이 보안 패치를 신속히 적용합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격리. 각 가상 머신 간의 네트워크 격리를 강화하여 한 VM의 침해가 다른 VM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및 로그 분석. 비정상적인 행동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철저한 로그 분석을 통해 잠재적인 위협을 조기에 탐지합니다. 이상으로 가상화 공격 및 특히 관리자 권한을 오용한 사례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클라우드 보안 중 신뢰 경계의 중첩 및 클라우드 추가 고려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뢰 경계의 중첩. 신뢰 경계의 중첩은 클라우드 환경에서 여러 사용자가 동일한 물리적 자원,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 등을 있습니다. 이런 자원을 공유할 때 발생하는 보안 문제를 의미합니다. 클라우드 인프라에서 여러 테넌트, 사용자가 동일한 자원을 사용하면서 서로의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협 방식으로는 첫 번째, 데이터 격리 실패, 두 번째, 공유 자원에 대한 공격, 세 번째, 성능 저하 및 자원 고갈이 있습니다. 클라우드의 추가 고려사항으로는 클라우드 보안에서 신뢰 경계 외에도 다양한 추가적인 보안 고려사항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클라우드 환경에서 전반적인 보안을 유지하고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협에 대비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요 고려사항으로는 첫 번째, 구현 결함, 두 번째, 보안 정책 차이, 세 번째, 계약서와 SLA, 네 번째, 위험 관리, 다섯 번째, 데이터 지역성과 규제 준수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자 A의 메시지가 클라우드 서비스 A의 설정 결함 유발 예시를 그림으로 표현한 자료입니다.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자 A의 메시지가 클라우드 서비스 A의 설정 결함을 유발하는 상황을 다루겠습니다. 먼저 설정 결함은 클라우드 서비스의 설정이 부정하거나 불안정하게 구성되어서 있을 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결함은 보안 취약점을 초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설정 결함 유발 예시에 대해 그림을 통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자 A가 특정 요청이나 메시지를 클라우드 서비스 A에 보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A의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거나 보안 검증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이 메시지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먼저 결과와 영향을 분석해보면 보안 위험이 있을 수 있으며 설정 결함으로 인해 사용자 A의 메시지가 시스템에 예기치 않은 부분에 접근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데이터 유출과 권한, 초과 접근 또는 악성 코드의 실행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비스 중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설정은 시스템의 오작동을 유발하여서 서비스의 가용성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설정이 서비스의 성능을 저하시키거나 과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무결성 손상도 있을 수 있는데 설정 오류로 인해 데이터가 잘못 처리되거나 변조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사용자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예방 및 대응 방안으로는 정확한 설정 관리를 통해 클라우드 서비스의 설정을 신중하게 관리하고 정확한 문서와 규정을 준수합니다. 설정 변경 시에는 변경 관리 절차를 따르고 모든 변경 사항을 기록합니다.
또한 보안 검토 및 감사를 통해 정기적으로 보안 검토와 감사를 실시하여 설정 오류를 발견하고 수정합니다. 그리고 사용자 교육 및 정책 준수를 통해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자가 보안 정책을 이해하고 준수하도록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와 같이 클라우드 서비스 설정 결함의 개념과 그로 인한 위험 그리고 대응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설정 관리가 매우 중요하며 이를 통해 보안과 서비스의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클라우드 보안 중 SLA와 계약서, 위험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LA, 서비스 수준 협약과 계약서는 SLA는 먼저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의 약자로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와 사용자 간의 서비스 제공과 보안 책임, 성능 기준 등을 명시한 공식 문서입니다. 이를 통해서 클라우드 제공자와 제공해야 될 서비스의 품질과 보안 수준을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SLA 주요 구성 요소로는 첫 번째 가용성이 있는데 클라우드 서비스 서비스가 사용 가능한 시간, 가동률을 명시합니다. 예를 들어 99.9%의 가용성을 보장한다면 이는 연간 약 8.76시간의 다운타임을 허용합니다. 두 번째는 성능 기준인데 네트워크 속도와 응답 시간, 처리 용량 등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제공해야 할 성능 기준을 정의합니다. 그리고 보안 요구 사항이 있는데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준수해야 될 보안 기준과 데이터 보호 수준, 인증 방식 등을 명시합니다. 다음은 데이터 보호가 있는데 데이터의 무결성과 기밀성, 가용성 등에 대한 보장과 클라우드 제공자의 데이터 보호 조치, 예를 들어 암호화와 백업 등이 있습니다. 보호 조치를 설명합니다. 다음은 지원 및 대응 시간입니다. 문제 발생 시에 클라우드 제공자의 지원과 문제 해결에 걸리는 최대 시간을 규정합니다. 다음은 서비스 중단 및 복구입니다. 서비스 중단이 발생할 경우 복구 시간과 방법을 명시하고 서비스 중단에 따른 보상 규정을 포함합니다. 계약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책임의 분담, 두 번째 데이터의 관리 권한, 세 번째 규제 준수, 네 번째 계약 종료 시 데이터 반환, 그리고 다섯 번째가 법적 책임과 보상 부분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룹니다. SLA와 계약서의 중요성은 명확한 보안 책임 정의를 하고 있으며 그리고 서비스 신뢰성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법적 보호 부분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험관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험관리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협과 위험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응 계획을 수립하여 클라우드 자원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위험관리는 클라우드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 요소입니다. 위험관리에 대한 주요 단계는 총 3가지로 구분되며 첫 번째가 위험 평가, 두 번째가 위험 처리, 세 번째가 위험 모니터링 및 재평가로 구분이 됩니다. 위험관리의 중요성은 먼저 위협 대비가 있는데 클라우드 환경에서 잠재적인 보안 위협을 사전에 식별하고 대응함으로써 보안 사고를 예방하고 데이터 유출이나 서비스 중단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 절감에 대해서는 적절한 위험 관리를 통해 보안 사고 발생 시 복구 비용을 줄이고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 준수 부분에서는 위험 관리는 클라우드 보안 규정과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규제기관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SLA와 계약서의 중요성은 클라우드 서비스의 보안 수준과 성능 기준을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클라우드 제공자와 사용자 간의 신뢰를 강화하고 법적 보호를 제공합니다. 위험 관리의 필수성은 클라우드 환경에서 위험 관리는 잠재적인 위협에 대비하고 보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클라우드 제공자와 사용자는 지속적으로 위험을 평가하고 적절한 보안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포괄적인 보안 전략으로는 클라우드 보안을 위해서는 SLA와 계약서를 통해 명확한 책임 분담이 필요하며 위험 관리 프로세스를 통해 클라우드 환경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포괄적인 보안 전략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클라우드 보안 중 위험 관리 프로세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험 관리 프로세스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보안 위협을 식별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체계적인 방법입니다. 이 프로세스는 주기적인 위험 평가와 처리, 통제를 포함하며 이를 통해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보안 위협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위험 관리의 프로세스의 단계는 첫 번째, 위험 평가. 위험 평가는 조직의 자산, 위협, 취약성을 분석하여 잠재적인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자산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위협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파악합니다. 다음은 위험 처리 단계입니다. 위험 처리는 식별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에는 위험 회피와 전가, 감소 또는 수용과 같은 전략이 포함됩니다. 다음은 위험 통제입니다. 위험 통제는 감시와 피드백을 통해 위험 관리 활동의 효과를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보안 정책과 절차를 수정하는 단계입니다. 이는 정기적인 보안 감사와 시스템 로그 분석, 보안 업데이트 관리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지속적인 위험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험 관리 프로세스는 일회성 작업이 아니라 지속적인 활동입니다. 클라우드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며 새로운 위협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기적인 위험 평가와 업데이트된 보안 정책 적용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조직은 클라우드 환경에서 보안 위협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데이터와 서비스의 무결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진행 중인 위험 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예시를 그림으로 표현한 자료로 진행 중인 위험 관리 프로세스 예시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험 관리 프로세스의 목적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간략하게 다시 리마인드 하면서 지나가겠습니다. 위험 관리 프로세스의 주요 목적은 클라우드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보안 위협을 사전에 식별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세스를 통해 조직은 보안 위협을 최소화하며 데이터와 서비스 무결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 표현된 진행 중인 위험 관리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은 주요 단계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 위험 평가, 그리고 위험 경감 정책, 그리고 위험 통제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위험 평가, 위험 경감 정책, 그리고 위험 통제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위험 평가에서는 위험, 위협, 그리고 위험 식별, 그리고 위험 평가가 있고, 위험 경감 정책에서는 위험 처리와 위험 경감 활동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험 통제에서는 위험 경로와 위험 모니터링에 대한 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속적인 위험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 중인 위험 관리 프로세스는 클라우드 환경의 동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클라우드 환경은 새로운 기술과 위협이 빠르게 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위험 평가와 대응 방안에 대한 업데이트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조직은 항상 최신의 보안 상태를 유지하고 예상치 못한 보안 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진행 중인 위험 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세스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보안 위협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필수적인 활동입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참고 문헌에 대해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6장에 대해서 교육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